만약 지금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왔을 것입니다. 왜 이토록 사람들은 돈에 쫓기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며 조건부로만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감각이 남는 것일까요? 저는 평생을 바쳐 전기와 발명 이상으로 단 한 가지의 진리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주가 물질이 아니라 진동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사고, 감정,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돈 역시 모두 같은 에너지가 형태를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돈이 먼저 들어와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안심할 수 있어야 인생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순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안심하기 때문에 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면이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풍요가 흘러들어옵니다. 현실은 항상 당신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비추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돈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순서를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줄곧 미래의 결과를 먼저 요구하고 지금의 자신을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결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지금 어떤 주파수로 존재하고 있는지만을 읽어낼 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서 존재하는 것만이 현실을 움직입니다. 노력으로 밀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꼭 참고 견뎌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채워진 내면의 상태에 먼저 도달하여 그 진동에 일치하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무한한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의 모습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본래의 당신은 돈을 쫓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레 풍요가 순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런 내면의 상태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주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 왜 사람은 평생토록 돈을 쫓아다니게 되는가에 대해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부족하고 불안하고 더 필요하다는 감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능력의 문제도 시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물며 운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류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순서를 착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돈이 늘어나면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으면 자유로워지며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연구와 관찰 끝에 확신했습니다. 그 순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안심하니까 자유로워집니다란 해를 자유로운 내면의 상태가 되니까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돈이 흘러들어옵니다. 현실은 결코 외부에서 내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항상 내부에서 외부로 투영됩니다. 사람이 돈을 원한다고 느낄 때 사실은 돈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안심, 안전, 가치, 인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미래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결핍의 주파수를 발산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주는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지금 무엇을 내뿜고 있는지를 아주 충실하게 증폭시켜줄 뿐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한 현실이 계속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지극히 정확한 반응입니다. 저는 전기의 흐름을 연구하면서 인생의 흐름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항이 큰 곳에서는 에너지가 열로 변해 사라집니다. 두려움, 불안, 초조함이 바로 그 저항입니다. 사람이 필사적으로 돈을 쫓을수록 흐름은 막히고 지치며 인생은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돈을 버는 방법도 끌어당기는 방법도 아닙니다. 왜 나는 항상 나중에 받으려고만 해왔는가 하는 그 사고의 습관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아직 부족한 자신, 준비가 덜 된 자신을 전제로 살아갑니다. 그 전제가 현실을 고정시킵니다. 이제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채워지십시오. 먼저 안심하십시오. 먼저 풍요로운 상태에 서십시오. 그렇게 한 순간부터 현실은 당신을 향해 따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돈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은 신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진실입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돈을 오해해왔습니다. 단순한 종이 조각이나 숫자 혹은 힘과 지배의 상징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돈의 정체는 물질이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내면 상태를 극히 정확하게 반영하는 에너지입니다. 제가 전기를 연구할 때 반드시 확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압이나 전류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흐르기 쉬운 곳으로 향합니다. 막히는 곳이 있으면 다른 경로를 찾습니다. 돈 역시 완전히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억지로 매달리지 않으며 두려움이나 집착이 있는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손에 넣어야 하는 것, 서로 빼앗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방식 자체가 에너지의 흐름을 왜곡시킵니다. 빼앗는다는 전제에는 항상 결핍과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우주는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수신하고 같은 질의 현실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일수록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의 이동입니다. 당신이 뿜어낸 에너지에 세상이 공명하여 형태를 바꾸어 돌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했을 때, 안심시켰을 때, 가능성을 넓혀주었을 때, 그 진동이 통화라는 형태로 시각화됩니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반사작용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에 대해 무거운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일수록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책감, 눈치봄, 공포, 인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에너지의 통로를 좁힙니다. 반대로 가벼움, 신뢰, 안심, 수용 속에 있는 사람의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순환이 생겨납니다. 그곳에는 억지로 하는 무리함도, 힘이 잔뜩 들어간 긴장도 없습니다. 그저 매끄러운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돈을 어렵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느끼는 방식을 잘못 배우도록 강요받아 왔을 뿐입니다. 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숭배할 것도 아니며 하물며 인생을 얽매는 사슬은 더더욱 아닙니다. 돈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에너지는 명령이나 설득 혹은 억지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공명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주파수로 존재하는가, 오직 그것만이 흐름의 양과 질을 결정짓습니다. 세 번째 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삶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개념이 바로 먼저 그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무언가를 달성한 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돈을 벌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지면 비로소 그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먼저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쌓아 올리는 것도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주파수를 미래의 자신에게 일치시키는 지극히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발명의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완성을 기다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장치가 없어도 저는 이미 완성된 상태를 살고 있었습니다. 호흡, 집중, 시선, 판단. 그 모든 것이 완성을 이룬 후의 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저 뒤늦게 따라왔을 뿐입니다. 결과는 원인이 아니며 내면 상태가 만들어낸 잔상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부족한 자신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 역시 부족한 상태의 연장선이 됩니다. 먼저 불안한 상태로 있으면 불안한 현실이 이어지고 먼저 초조한 상태로 있으면 계속 초조해지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우주는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현재 상태만을 봅니다. 먼저 그 상태가 된 존재는 이미 내면이 채워져 있습니다. 안심하고 있으며 결과를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몸을 쓰는 방식, 단어의 선택, 시선을 두는 곳 등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지고 선택은 고요해지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이 남게 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노력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미래의 당신이 당연하다는 듯 서 있을 그 자리에 지금 당장 서십시오. 그곳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한 순간부터 현실은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이미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왜 안심하는 순간 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그 중요한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돈이 당신에게서 가장 멀어지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필사적이 될 때입니다. 초조함, 불안, 두려움에서 비롯되어 어떻게든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하는 순간 흐름은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철저한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제가 전기의 흐름을 다룰 때 가장 주의를 기울인 것은 바로 저항이었습니다. 저항이 있는 회로에서는 에너지가 열로 변해 손실되어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불안은 저항입니다. 걱정도 저항입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강박적인 사고는 흐름을 차단하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들어온 후에야 안심을 얻을 수 있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안심했을 때 비로소 에너지는 수신 상태로 전환됩니다. 긴장하고 있을 때 인간은 세상을 거부합니다. 방어하고 경계하며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곳에는 에너지가 흘러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안심하고 있는 사람의 주변에서는 아주 기묘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사람과의 인연이 이어지며 우연 같은 일들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안심이라는 주파수가 동일한 성질의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힘을 빼는 순간 모든 것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이 결과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맡긴 순간 에너지는 최단 거리로 목적을 완수하려 합니다. 우주는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하는 게으름뱅이와도 같으며 그 길이 바로 안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돈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면 먼저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숫자를 쫓지 말고 미래를 억지로 관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먼저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안심이란 현실을 신뢰하는 것이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주의 법칙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태어나는 순간 멈춰있던 흐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은 안심한 사람의 곁으로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이어서 5번째 장에서는 노력, 인내, 근성만으로는 결코 풍요로워질 수 없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동안 맹신해온 한 가지 생각을 이제 조용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보상받고 꼭 참고 견딘 만큼만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굳은 신념입니다. 저는 당신의 노력을 부정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풍요를 낳는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노력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입니다. 결핍, 두려움, 초조함에서 비롯된 노력은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항상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속에는 극도의 긴장과 방어가 있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아무리 수많은 행동을 겹쳐 쌓아도 흐름은 가늘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끝없이 부족한 존재로서 세상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에너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순간 흐름이 크게 흐트러진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효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언가를 꾹 참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삶의 방식은 항상 저항을 만들어내고 결국 풍요의 통로를 비좁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살면 안 된다, 쉽게 손에 넣어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에게 강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 그 어디에도 고통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가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가벼움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태어난 행동은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데려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쫓아야 할 것은 행동의 양이 아닙니다. 무조건 버텨내는 근성도 아닙니다. 왜 나는 고통받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굳게 믿어왔는가 하는 그 전제 자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오랜 세월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풍요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풍요는 힘을 뺀 사람에게로 흘러들어오며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멈춘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이미 채워져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이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형태를 갖추어 주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이고 확고한 성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소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애써 증명할 필요도 없으며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으로 인생을 지탱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상태를 바꾸는 순간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고행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풍요는 당신의 인생에 무리 없이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6번째 장에서는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을 때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조용한 변화들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풍요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이 하루아침에 화려하게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근저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바로 당신의 판단 기준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잃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의 선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쾌해집니다. 마음속의 망설임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비교가 사라지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만이 아주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괴롭히던 불필요한 노이즈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변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을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고 경계하며 타인의 평가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안심 속에 있는 당신의 에너지는 상대방 역시 방어벽을 허물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억지스럽지 않은 진실한 협력 관계가 생겨납니다. 풍요는 사람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그 통로가 처음으로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직관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초조하면 사람은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미래를 철저히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한 상태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정보가 딱 필요한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번뜩이는 영감은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수신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돈에 대해 집착하듯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돈에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돈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내려왔을 때 비로소 당신 자신이 그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돈은 나중에 알아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돈을 맹목적으로 쫓지 않게 된 사람의 인생이 어째서인지 더욱 안정되고 넓어지며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의 인생이 본래 가져야 할 속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7번째 장에 이르러 당신은 이미 받는 쪽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전제가 완전히 다시 쓰이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변화를 향해 가는 도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 있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당신은 이미 풍요를 받아들이는 쪽의 주파수에 확고하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아주 극적이고 요란한 사건으로 상상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골치 아프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거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척이나 다정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인생의 전제가 바뀌는 순간은 아주 고요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느끼는 방식이 변하며 흐름을 거슬러 억지로 발버둥 치지 않게 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불안함으로 억지로 움직이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은 오직 당신의 존재 방식에 일치하여 나중에 형태를 갖추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당신은 무언가를 억지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죽으림을 다한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내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스럽게 참고 견디는 것으로 미래를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이 어떤 내면의 상태로 이 세상에 서 있을 것인지만을 끊임없이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당신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뿜어내고 있는 주파수에 너무도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주파수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안심하고 신뢰하며 무한한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로 이행했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돈이 무한히 끌어당겨진다는 것은 무한히 일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한히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무한히 무언가를 쫓아다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흐름이 결코 멈추지 않는 그곳에 고요히 서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먼저 풍요로운 상태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 우주는 이미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마음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앞으로 가볍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충만한 풍요로움과 함께 계속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번째 장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풍요의 흐름이 결코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감각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조차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면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사람은 그것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유지하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이며 노력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저항을 낳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억지로 힘을 주어 버텨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자리입니다. 내일 다시 변함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문득 불안이 고개를 내밀어도 괜찮고 순간순간 망설임이 떠올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흔들릴지라도 당신 내면의 기준점은 이미 확실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불안을 완벽한 진실이라고 믿으며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불안은 그저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며 결코 당신의 현실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풍요가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을 아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흡을 온전히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음미하며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주는 결코 복잡한 지시나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과 주파수가 고요히 일치하는 것만을 원합니다. 당신이 아등바등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흐름은 멈추지 않고 밀려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진정한 가치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전해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깊이 신뢰하기 시작할 때 세상 역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애초에 당신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안심도 자유도 결코 당신의 외부에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순서를 아주 조금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망설여질 때는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내면의 상태에서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은 반드시 당신을 가장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숨가쁘게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완벽한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고요하게 살아가십시오. 단지 그것만으로도 당신을 향한 풍요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맺으며 여기까지 고요하게 귀를 기울여 주신 당신에게 가장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소중한 시간을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사용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대한 선택이며 커다란 변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능을 가졌거나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뛰어넘거나 이기기 위한 가르침도 아니며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믿게 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이 우주가 아주 먼 옛날부터 그렇게 움직여왔다는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근원적인 법칙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돈은 두려움을 무기로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굴복시켜 얻어내는 것도 아니며 하물며 당신 자신을 희생해가며 손에 넣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어떤 내면의 상태에 서 있을 것인가, 오직 그 한 가지의 모든 진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의 가슴 깊은 곳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무리해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내면이 이 진동에 확실하게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십시오. 이 영상 자체가 당신의 인생을 마법처럼 직접 바꿔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따뜻한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계기를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고 느끼신다면 댓글란에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내린 그 선택을 언어라는 형태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진실하게 다가왔다면 좋아요라는 형태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에 계속해서 닿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언제든 편안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인생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지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같은 우주라는 공간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시선을 조용히 건네고 있을 뿐입니다. 바쁘고 소중한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매일매일이 언제나 가볍고 자연스러우며 당신다운 따뜻한 풍요로움과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서 당신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